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물리화학 1 제2장 연력학 제1법칙 제2강입니다. 오늘은 엔탈피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 지금 기체 상태에 대해서 압력, 부피, 온도, 상태함수 지금 정확하게 아는 거 3개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열과 일이 합이 에너지로 정의된다. 그래서 에너지는 열과 일의 합이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연력학 제1법칙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어떤 변화가 이럴 때, 변화가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process, change in the state. 그 상태의 변화가 되는 걸 우리가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냐면, constant volume. constant volume이 요 정도 하고, 색깔은 파란색 쓰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과정.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internal 에너지, 그냥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에너지가 상태 함수였어요. 열은 경로함수고 일도 경로함수인데, 그렇지만 열과 일의 합은 상태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상태함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물질의 양이 일정하다. 그러면 이 인터널 에너지 U가 크기 성질이죠. extensive property인데 물질의 양이 일정하니까 물질의 양당 인터널 에너지라서 이것이 intensive property가 돼요. 그래서 intensive property는 다른 intensive property 2개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거 P, V, T 3개 중에서 2개. 그래서 여기서 고른 거는 T와 V에 대해서 U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편미분을 써요. 근데 이것이 T와 U의 함수기 때문에 전미분, total differential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otal differential로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이것을 total differential로 나타내 주면 round U, round TB, 그리고 DT, round U, round V, 그리고 DB,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U가 지난번에 U가 뭐라고 했어요? W 플러스 Q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DU는 DW 플러스 DQ가 되겠죠. 근데 이건 inexact differential이니까 이렇게 붙여야 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지금 워크는 프레셔 볼륨 워크만 했거든요. 그래서 워크는 일반적으로 이 워크는 마이너스 P dV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external pressure에 대해서 팽창을 하는 거니까 여기 external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Q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DU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total differential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로함수 2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DQ를 이제 표시를 해주면 이거하고 같은 건데, 이퀄이에요. 그래서 DQ를 표시해주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dv 텀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와 같이 DQ는 du dt, dt, 그리고 pxt 플러스 du dv, 그리고 dv,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볼륨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 볼륨이니까 DQ가 제로죠. 그래서 이 텀이 없어지고 이것만 남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안에 텀도 살펴볼 텐데, 이것이 internal pressure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pressure잖아요. 이건 external pressure고, 이거 internal pressure고, 이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스탄트 볼륨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에너지 증가분이죠. 지금 여기서 볼륨 콘스탄트니까 워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히트예요. 그럼 단위 온도당 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히트 카패시티, 연용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 연용량이니까 CV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CV가 됐고, 그러면 이게 CV면은 CV는 어떻게 되겠어요? DQ를 DT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아까 뭐 사실 이게 이건데 라운드 U, 라운드 T, V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CV로부터 DU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쓰게 되면 DU는 CV, DT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적분해서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Q는 이것이 이제 Q가 히트가 되는데 Q는 처음 온도에서 나중 온도까지 C를 여기선 CV입니다. CV든 CP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에도 적분하면 된다. 자, 이런 얘기고 온도 구간이 T1에서 T2까지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완만하게 변하니까 거의 일정할 때는 CV 값이 일정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V 곱하기 DT로서 우리가 에너지 변화를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를 살펴봤고요. 다음의 슬라이드는 이제 줄의 실험이에요. 아까 그 인터널 에너지에 관한 이제 설명을 좀 찾고자 하는 건데 줄이 여러 가지를 했어요. 1줄이 칼로리가 몇 줄이다, 4.18 줄이다 이런 거 이제 처음에 초기 연력학 실험을 거의 다 줄 켈빈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아는 거 이거죠. DU는 DQ 플러스 DW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0이 되는 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두 개의 그 볼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스톱코크가 있고 한쪽을 가스로 채우고 하나는 이베큐에이트, 백큐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슐레이션을 잘해요. 그러니까 단열계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된 겁니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 단열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히트가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나올 수도 물론 없죠. Q는 출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베틱 시스템인데, 아디아베틱 시스템에서 이제 코크를 열어서 팽창을 시켜요. 처음에 가스를 여기다만 넣어놨다가 아디아베틱 시스템에서 코크를 열어서 팽창을 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뭘 재냐면 이 전체 계에 온도가 변하는지 온도를 잽니다. 온도를 재서 이것이 온도가 변했으면 이 익스펜션에서 에너지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온도가 줄은 no discernible change in temperature 익스펜션을 시켰는데 온도가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보통 아디아베틱 익스펜션 시키면 온도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템퍼러처 체인지가 없으니까 히트가 없다. 이 체인지에서 다시 말해서 가스 익스펜션에서 히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백큐움이거든요. 백큐움이니까 엑스터널 프레셔가 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P, DV에서 이게 0이니까 이거 0이 되죠. 그러니까 워크도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DQ가 0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살펴볼 것은 줄의 실험에서 이게 가스하고 이 인슐레이션한 그 리저버가 상당히 그 비열이 커요. 연용량이 커요. 연용량이 큰데 가스 연용량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 익스펜션에서 가스 연용량 차이가 온도 변화로 감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온도는 굉장히 정확하게 상당히 작은 차이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하면 아마 차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지만 줄의 실험에서는 이제 없는 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DU가 0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변화가 없었으니까 DT가 0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DU는 맨 처음에 뭐 있었어요? 라운드 U, 라운드 V, T하고 V, DT 이게 0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 것만 남은 거죠, 이거. 그래서 그건데 DU가 0이었으니까 이게 0이다. 이거 아까 제가 인터널 프레셔라고 했던 얘기인데 인터널 프레셔가 0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이제 줄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줄의 실험에서 그렇게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부피가 커졌어요. 부피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체들이 가까이 있다가 상대적인 거리가 짧다가 이제 넓게 이렇게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져서
그 평균 거리가 기체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면 그러면 그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작아지죠. 작아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사실 좀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래요? 0이 됐단 말이죠. 인터넷 에너지가 0이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상기체는 그게 없어요.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실제 기체는 그 분자 간의 거리에 따라서 그 상호작용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0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맞는 것이고 실제 기체는 이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실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저것이 성립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보일의 실험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보일이 원자의 근거를 제시해준 뭐 근대 화학의 뭐 선구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일의 실험부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기체라고 하는 현상이 기체 분자들이 있고 사실 보일 때는 기체 분자라는 걸 잘 몰랐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추후에 나중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데 분자들이 있고 그 분자들이 계속 항상 모션을 하는데 그 모션이 기체 벽에 임팩트 그 충격을 줌으로써 압력이 나타나고 이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기체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체 분자들이 있고 그 부피를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기체 볼륨에 비했을 때 기체 볼륨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기체 자체의 부피보다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이제 자체 부피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체 분자들은 계속해서 모션을 하는데 서로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그 스피드가 분자의 속도가 뭐 어떤 분포를 하는 것이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충돌할 때만 서로 임팩트, 충돌에 의해서 운동량을 교환하지 실제로 상호작용, 인력이든 청력이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돌했을 때만. 그 충돌하면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이런 것들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동하는 것을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앱솔루트 템퍼러처, 켈빈 템퍼러처하고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기체 분자 운동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계산해봤어요. 워크를 계산해봤어요. 리버시블 워크하고 이리버시블 워크를 계산했어요. 1몰의 아이디얼 가스가 5바에서 1바로 익스펜드.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부피는 커졌겠죠. 했을 때 워크가 얼마냐 했는데 그 워크식이 nRT에다 ln p1분의 p2였어요. 그렇죠. du였는데 이게 컨스턴트 템퍼러처니까 V턴만 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무슨 얘기였냐면 du인데 컨스턴트 템퍼러처니까 뭐만 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디얼 가스가 익스펜드 했는데 어떻게 P, D, V로 됐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DQ 플러스 DW인데 DW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DW가 이거니까 이 P가 어떻게 됐어요? V분의 1몰이나 했으니까 RT 그렇게 해서 그래서 DW는 우리가 DW는 지난 시간에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P external dV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디얼 가스이기 때문에 아이디얼 가스는 마이너스 V분의 RT 1몰이라고 그랬으니까 dV.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T ln DLN V가 되죠. 그래서 W는 마이너스 RT ln V1분의 V2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또 뭐가 되냐면 V는 P분의 RT가 되니까 V1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T ln P1분의 P2 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로 되면 되죠. 자, 그래서 그 식 쓴 겁니다. 그래서 1몰이고 8.314호 집어넣고 298K 집어넣고 그래서 P1이 5바에서 P2가 1바까지 해서 마이너스 3988줄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다음에 이리버시블 할 경우는 P2에 대해서 하죠. P2가 지금 1바죠. 두 번째 거니까. 그래서 1바에 대해서 마찬가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1982줄. 그러니까 지금 걔가 1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리버시블 Q하고 이리버시블 Q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한 것이 U는 dW 플러스 dQ가 될 테니까 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0이에요. 아이디얼 가스 익스펜션에서는 0이라고 그랬잖아요. 템퍼러처 콘스턴트 때. 자, 그러니까 Q는 다 마이너스 W가 되겠죠. 그래서 리버시블은 이 D가 0이니까 마이너스 W 해서 그대로 부호만 바꿔서 3988줄. 이리버시블은 부호만 바꿔서 1982줄.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 5번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7절 2장의 7절입니다. 그래서 엔탈피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엔탈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갖고 올라오진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와서 범 칼로리메터 할 때 보여드릴게요. 학생들 우리 수업 중에 이거 하잖아요. 제가 범을 가지고 들어가서 폭탄 아닙니다. 범을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무겁고 철로돼서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하기가 상당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은 일정하니까 기압이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피가 일정한 것은 사실은 부피가 일정하면 뭐가 없어지냐? 오크가 없어져요. P, dvs, dv가 0이 되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그게 하기 어려우니까 압력이 일정한 가운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자, 그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프레셔일 때 프로세스, 과정, change of state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엔탈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델타 U는 Q 플러스 W예요. 지금 컨스탄트 프레셔니까 P를 붙였습니다. 컨스탄트 프레셔일 때 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W는 마이너스 P external pressure 델타 V였잖아요. 그런데 이 컨스턴트니까 엑스터널이든 인터널이든 같은 거니까 그냥 P, 그러니까 EXT를 띄는 거예요. 자, 그래서 QP 마이너스 PdV 이렇게 써지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델타 U는 U2 마이너스 U1 상태 함수이므로 다음에 P 델타 V도 P 델타 V가 상태 함수거든요. V2-V1 이렇게 썼어요. 자, 그것을 QP에 대해서 이걸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고 어레인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U2 플러스 PV2 U1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다르고 하니까 가로 속에서 플러스 PV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상태함수 더하기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 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상태함수 더하기 상태함수 곱하기 상태함수. 그러니까 고로 이거 상태함수 스테이트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함수를 정의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결국 이거 상태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함수를 new state 펑션인데 정의가 됐어요. 뭐라고 그럴래? 에너지, 그러니까 아까 U를 인터널 에너지, 엑스터널 에너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U를 에너지라고 하고 인터널 에너지 빼고 그냥 에너지라고 이거는 엔탈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ENTH, ALPY 이렇게 됩니다. 스펠링이 잠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 하는데 기온 H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H는 U 플러스 PV로 정의되는 엔탈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4장까지 다 하게 되면 모든 펀더멘탈 이퀘이션이 다 나오니까 르잔드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게 U에서 PV 더해줘서 이제 변환시키는 바로 그걸로 됩니다. 그래서 QP가 아까 이런 식으로 H2-H1 상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 언제? 프레셔 컨스탄트일 때. 그래서 프레셔 컨스탄트일 때 우리가 재면은 그것이 델타 H라는 상태 함수를 잴 수 있는 겁니다. 볼륨이 컨스탄트일 때 QV를 재면 뭘 잴 수 있어요? U라는 인터널 에너지라는 상태 함수를 잴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워크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압력이 일정한 건데 워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경우지만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P를 재면 그것이 PV가 합쳐진 인터널 에너지, 다시 말해서 엔탈피를 상태함수로서 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역시 엔탈피가 상태함수인데 이것을 어떤 상태함수로 나타내 줄까? 이것도 이제 물질량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인텐시브 개념이 되거든요, 엔탈피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택한 거는 아까는 V하고 U의 경우에는 V하고 T 구했죠. 여기서는 T하고 P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H를 T와 P 함수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H도 상태 함수이므로 완전 미분이 되는 것이고, 완전 미분이 되는 것이면 완전 미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뤄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컨스탄트 프레셔를 쓰니까 이게 0으로 가잖아요, 이게. 그럼 이것만 남죠. 그러니까 이것이 DQP가 되겠고,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CP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컨스턴트 프레셔에서 연용량을 히트 카패시티를 CP라고 그랬고, CP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델타 P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CP가 이렇게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면 그것을 온도에 대해서 구간 T1에서 T2까지 적분하게 되면 QP가 나오겠죠. 이게 CP가 되겠고, 같은 그림인데 그냥 약간 첨자 없이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P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CP를 온도의 함수로 구하면은 적분을 한데 그 함수를 적분하게 되죠. 그래서 델타 H P를 P는 여기서 안 붙여도 됩니다. P가 압력 일정한데 엔탈피니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히트 카패시티가 아까 우리가 델타 H를 CP하고 T2-T1 이런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언제? CP가 온도 구간에서 거의 이렇게 H처럼 일정할 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이것들이 많이 변해요. 분자가 커질수록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CP 값도 많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헬륨은 거의 수평으로 가죠. 그러니까 헬륨은 단원자 분자죠. 단원자로 된 분자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CP하고 CB 차이가 딱 R만큼밖에 안 나고, 하긴 CP 경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상태함수 따질 때 디그리 오브 프리덤 말고 분자의 자유도, 분자의 모양에 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따라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어떤 게 있냐면 병진 운동에 대한 게 있고, 로테이션에 대한 게, 회전 운동에 대한 게 있고, 바이브레이션, 진동 운동에 대한 게 있어요.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분자들이. 그래서 그 분자 내부에 흡수되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많을수록, 즉 분자가 복잡해질수록 CP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로테이션하고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은 낮은 온도에서도 활성화가 잘 돼요. 진동 운동은 에너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높은 온도로 갈수록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그 CP 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단원자 분자 H는 거의 일정하죠, 그냥. 뭐 다른 디그리 프리덤이 없으니까. N2만 해도 이제 약간씩 분자가 복잡해질수록 올라가죠. 이런 경향이 있고, 이것들보다 원자 수가 더 많거든요. 자, 이것들이 더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히트 캐패시티가, 연용량이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전부 다 우리가 그림을 다 일일이 그려 놓아서 이 그래프를 적분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거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피팅 펑션을 만들어요. 이걸 잘 나타내는 펑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잘 나타내주는 펑션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 값을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 플러스 베타 T 플러스 감마 T 제곱 플러스 델타 T의 3승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렇게 되면은 알파 어떤 물질에 따라서 베타, 감마, 델타 값을 미리 이거 피팅해서 상수를 정해줍니다. 그럼 상수만 있으면 온도 딱 주면 딱이 나오죠. 270도 하면 딱 나오고, 320도 하면 딱 나오죠. 그럼 그 구간에서 이 값들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적분하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그런 식으로 적분을 만약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 관계로 자세한 거는 혹시 나오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걸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히트 캐패시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여기서 지금 DQ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DQ는 사실은 이건 아까 DU를 DQ 플러스 DW 했을 때 DW가 PXT, 이게 사실 오늘 처음에 한 슬라이드입니다. PXT 마이너스 P인데 이쪽으로 넘긴 거고,
원래 이거는 DU에 대한 전미분이었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컨스턴트 프레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DQ는 CVDT. 요것이 CV죠. 네, CVDT. 그리고 P는 그냥 썼고, 이건 그대로, 이렇게, 지금 DQ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CV를 구하자고 하는데, 왜 이걸 가능하냐면, 이걸 전체를 다 DT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DQP, DT면, 그러니까, DQP, DT가 CV거든요. CP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DT로 나누면서 CP가 됐고, 그러니까 이건 없어졌고, CV가 적어나서 CP-CV가 됐죠. 그럼 이것만 남았고, 여기가 DT로 된 것이 있고, 콘스탄트 프레셔니까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CP하고 CV 차를 구하는 것이 나와요.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거 R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여기 벌써 했네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 텀을 보면은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게 되나를 봤는데, 이건 결국은 1도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변화가 있어요. 부피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피 변화에 대한 것이니까 이게 결국은 P 곱하기 델타 V만큼이 되는 거죠. 단위 온도당.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P 곱하기 이거는 온도 1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콘스턴트 프레셔에서 워크다. 콘스턴트 프레셔에서 온도 1도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워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안에 게 문제인데, 이거 인터널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몰레큘들이 사실 어트랙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이것이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어트랙션이 이제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에너지 체인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단위 온도당 그 분자를 멀어지니까 그거 하는데 필요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분자들을 거리를 멀게 하는,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부피가 커지니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이게 없죠. 왜냐하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0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텀 자체는 뭐가 되냐면 이건 0이고, 그러니까 아이디얼 가스에서는 이거 0이에요. 그럼 이거 없는 거고, P가 뭐가 되냐면 P가 1몰에 뭐가 되냐면 PV equal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V는 P분의 nRT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T로 나눠주게 되면, 나누는 게 아니라 라운 V, 라운 T 하게 되면 여기서 프레셔 콘스탄트 때, 그럼 프레셔 콘스탄트 남고 NR만 남게 되죠. 그래서 T는 가 저기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P분의 NR이고, 자, P분의 NR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니까 여기다 이것이 P분의 NR이니까 곱하기 P 하게 되면 NR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P-CV가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NR이, 그러니까 1몰에 대해서는 R이 CP와 CV 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줄 톰슨 실험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줄 톰슨 익스펜션, 줄 톰슨 이제 뭐라고 하나요? 확장, 팽창, 톰슨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단열이 돼 있어요. 단열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출입이 Q가 없는 겁니다. 네,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포러스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공성막이 돼서 기체는 자유운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밀어주면 그 압력에서 기체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하고 상태가 다르게, 방이 다른 방이에요. 그리고 피스톤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이쪽에서 압력을 유지시키는 정도로 밀고 압력을 유지시키는 거 땡기고 할 겁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밀어줘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줄 톰슨 익스펜션 아파라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몰에 1몰 가스가 있었고 포러스 플레이트를 통해서 익스펜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익스펜션 되려면 보통 P1이 이것이 P2보다 커야겠죠.
자, 커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슐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Q가 0이다. 이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익스펜션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일단 Q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U는 어떻게 돼요? U는 Q가 없으면 W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 D, 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U2 마이너스 U1 델타 U 계산하면 이 어떻게 되겠어요? U2가 앞에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P2 델타 V V2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P1 V1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P1 V1 이거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U2 마이너스 U1은 P1 V1 마이너스 P2 V2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일몰이라고 했으니까 발을 붙였어요. 근데 붙이지 않아도 뭐 네. 자, 그래서 이걸 리어레인지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리어레인지 시키면 요거를 저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면은 U2 플러스 P2 V2는 U1 플러스 P1 V1이죠. U 플러스 PV 뭐로 정의했었습니까? 이거죠. 엔탈피. 그래서 H2는 H1하고 같은 거. 야, 그러니까 이것은 엔탈피 컨스턴트 익스펜션이라고 되는 거예요. 아이소 엔탈픽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뭐 아이소 엔탈픽 프로세스 자주 듣는 말은 아닌데 아이소 엔탈픽 프로세스입니다. 엔탈피가 일정한 가운데 익스펜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엔탈피 컨스턴트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온도가 낮을 때하고 온도가 높을 때하고 이게 이해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가스들은요, 아니 기체 분자들은 보통 우리가 분자들이 멀리 있을 때는 그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잖아요. 멀리 있을 땐. 근데 가까워지면은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트랙션이 생겨서 서로 당기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 더 가까워지면 너무 가까운 걸 싫으니까 에너지 올라가는데 가까운 데서는 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이 운동이 많지 않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그 분자 사이에 그 거리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익스팬드를 하면 이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보통 여기들이 있다가 멀어지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요.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엔탈피가 보존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간다는 건 키네틱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디크리즈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키네틱 에너지가 줄면 템퍼러처는 감소하죠. 자,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정리해보면 이 디스턴스가 익스펜전 하니까 증가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감소하고 템퍼러처가 감소하는 게 로우 템퍼러처입니다. 로우 T가 그래요. 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이 템퍼러처에서는 분자 운동이 빨라요. 분자 운동이 빠르니까 콜리전을 해요. 콜리전을 하면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팽창을 하니까 높은 온도에서 하는데 팽창을 하니까 콜리전 빈도가 충돌 빈도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디스턴스가 올라가면 이건 하이트죠. 디스턴스가 올라가면 콜리전이 줄어져요. 줄어들면 그 키네틱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럼 키네틱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럼 템퍼러처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더 낮아지고 높은 온도에서는 더 높아져요. 팽창을 하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은 거냐? 이제 이거를 감지하는 것이 이제 줄 톰슨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줄 톰슨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라운드 T, 라운드 P 엔탈피 컨스턴트일 때 이거 지금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거 뮤라고 읽어요. 사실은 미라고 읽는 게 헬라어 발음이 맞는데 어떤 뭐 미든 무든 미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윕실론에서 오거든요. 원래 이것이 제가 좀 아는 체 하면 이거 누구 이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 새끼로 나갔었어요. 자, 그래서 줄 톰슨 코에피션트인데 줄 톰슨 코에피션트가 지금 라운드 T, 라운드 P, H로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기체들 보면은 이게 다 0이에요. 뭐는 아이디얼 가스는 뭐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부딪히는 거 말고는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는 0이겠지만 리얼 가스들 보면 여기 H2, H2, N2, AR, CO2 이런 거 지금 했거든요. 보면은 이게 0보다
큰 경우들이 있다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온도가 100K, 200K, 300K 여기쯤이 이제 상온이에요. 자, 그렇게 되는데 헬륨 같은 건 아주 온도가 낮을 때보다 더 낮으면 양수고 온도가 높아지면 음수로 됩니다. 자, 뭐 H2도 거의 그렇죠. 이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에 보면은 H2는 여기가 요 크로싱 포인트가 여기 0 크로싱 포인트가 한 204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N2는 607이죠. 크로싱 포인트가 여기 요 N2 요거 607K. 그다음에 H는 43K. 이건 굉장히 낮고 여기는 뭐 굉장히 낮고. 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데서는 온도가 낮을 때는 플러스였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온도보다 낮으면, 이 온도보다 높으면 로우 템퍼러처, 하이 템퍼러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줄 톰슨 요 온도 0에서 바뀌는 것을 줄 톰슨 인버전 템퍼러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줄 톰슨 인버전 템퍼러처보다 낮으면 익스펜전을 시키면 쿨링이 되고 이거보다 높으면 익스펜전을 하면 히팅이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줄 톰슨 계속 이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아디아베틱 프로세스, 그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예요. 줄 톰슨 그 익스펜전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 좀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노 히트, 게인 올 로스, 히트 없어요. 히트가 없고, 그러니까 DW는 완전히 워크 턴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워크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적분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얼 가스면은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델타 U를 마찬가지로 U2-U1을 하는데 이거 적분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CV가 거의 템퍼러처에 대해서 콘스탄트를 유지할 적에 CV는 T2-T1으로 CV 곱하기 T2-T1으로 델타 U를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DU는 일단 CVDT죠. 이 텀에서 CVDT. 그래서 갖고 오겠습니다. CVDT. 그리고 여기서 DU는 PDB. 템퍼러처 콘스탄트니까 이것이 P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CVDT하고 마이너스 PDB가 같은 것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 콘스탄트 템퍼러처일 때 우리가 콘스탄트 프레셔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디얼 가스라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디얼 가스는 뭐겠습니까? P는 V분의 RT, 또 1몰이라고 했으니까. 자, V바 안 써도 V바 썼네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텀하고 이 텀을 우리가 연계시켜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죠. CB인데 이 T 텀으로 이쪽을 나누고, V바는 요 밑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럼 R만 남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양쪽을 이제 적분을 해요. 그래서 적분하면 T1에서 T2까지, V1에서 V2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이건 T분의 DT는 DLNT, V분의 DV는 DLNV. 그러니까 CB, LN T1분의 T2, R, LN V2분의 V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건 이제 CB가 거의 콘스탄트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CP, 이게 1몰의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아이디얼 가스 때는 CP-CB가 차이가 CP-R이었거든요. 자, 그거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을 하면 CP-CB가 R이니까 아까 지금 조금 아까 본 식이잖아요. 그래서 R은 CP-CB니까 요거 대신에 CP-CV를 쓰고 그거를 V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요게 R이 되고 그걸 감마라고 그런다요. 이것이 감마 마이너스 1로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을 염두에 두고서 보면 여기서 그리고 요걸 밑쪽으로 올리면 그러니까 뭐 그렇않고 이 CV분의 R을 먼저 하고요. 그러면 T1분의 T2는 이거에 CV분의 R
승이 나오겠죠. 근데 그 CV분의 R이 CP-CV고 그것이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건 우리가 쭉 눈으로만 봐도 따라올 수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잘 됐죠. 이게 잘 됐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V는 P분의 RT 1몰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V1, V2 반은 띄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P2분의 RT2 다음에 P1분의 RT1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P1 T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이게 P2 T1 이렇게 돼요. 밑에 건 T2입니다. T2. 이쪽은 써지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예.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걸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다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걸 어디서 쓸까? 여기서 쓰죠. 예. T1분의 T2 그냥 놓게 되면 이쪽에서 그걸 정리해서 넣으면 V2분의 V1이 어떻게 되냐면 P1분의 P2가 그냥 아니요. P1 그쵸. 2, 1이 바뀌어요. 에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있었고요. 아까 T 있었잖아요. T2분의 T1에 또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거든요. 아까 이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가져오면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쪽 T를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은 T1분의 T2고 여기는 T2분의 T1이죠. 그러니까 이걸 곱하려면 T2분의 T1을 감마 마이너스 1승 곱하면 되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고쳐주면 T1, T2가 있었고 T1, T2를 감마 마이너스 1승 곱해줘요. 그러면 이쪽에서 여기 지우개가 다 지워질 텐데 이렇게 하면 지우개가 있어요. 이게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거가 없어지고 이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펜을 다시 달라고 그러면 이것이 이퀄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게 1승이니까 이쪽이 감마승이 되죠. 그래서 다 지웠고요. 그래서 감마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T1분의 T2의 감마승이 됐고 저쪽은 P1분의 P2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양쪽을 감마의 제곱근을 취해주면 이건 떨어지고 감마가 밑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나온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왔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죠. 그런 거예요. 같으니까 또 감마분의 1은 위에 있나요? 그래서 양쪽 다 띄면 이쪽에 양쪽 띄면 양쪽을 다 띄면 펜이 갑자기 또 이걸로 바뀌어서 양쪽을 다 띄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V2분의 V1의 감마승은 P1분의 P2가 됩니다. 그래서 P1 곱하기 V1 감마는 P2 곱하기 V2 감마다. 이 PV 이퀄 콘스탄트 P1 V1은 P2 VT 보일의 법칙 이거는 콘스탄트 템퍼처일 때 이거는 adiabatic 컨디션에서 Q가 없을 때 PV 감마승은 콘스탄트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adiabatic expansion에서 위에는 아이소서멀 온도 일정한 보일의 법칙 곡선이고요. 위에는 이건 보일의 법칙 곡선이고 밑에는 adiabatic expansion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까지 expansion하면 그 부피 변화가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소서멀에서는 Q를 흡수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피 팽창이 더 큰 거예요. 아디아바틱은 그만큼 오크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물리화학 제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